제가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지만 먹어본 거는 99년도인가 2000년쯤 그때 먹어보고서 못 먹어봤어요. 26년 동안 뭐 드셔보셨다고요? 못 먹어봤어요. 저요 삼겹살 무슨 맛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것이죠. 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런 자리 작년에 2번 있었어요. 주로 아침을 먹거나 점심을 먹어요. 대신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요. 그렇게 하면 사회적인 관계가 떨어져서 안 좋지 않나요?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관계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이죠. 내적 성장이나 성숙이 없으면 관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명함을 수천 개를 받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려면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자기 희생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외로움과孤独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 운동한 H그룹의 사장님이 여행 갈 때 트렁크도 안 가지고 가세요. 왠지 아세요? 짐 찾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내가 30분을 걸을 수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정작 운동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있다. 대표님 방송 중에 부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의사분들, 클래식 연주자분들, CEO분들이 운동을 정말 잘하시더라라는 관찰 결과를 네, 얘기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왜요? 제가 실제로도 이제 운동을 지도해 보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거였었어요. 클래식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놀랍게도요, 그 운동 카피 능력이 대단합니다. 보통 분들이요, 운동을 알려드리면요, 간단한 동작들요, 방금 배웠는데 뭐였죠?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어깨 이렇게 했으면요, 엇박자로 가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몸치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네, 저도 몸치.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잘못하면 이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인지 능력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이 사실 인지 능력을 굉장히 도와주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동작을 나날게 할수록 그것을 따라할 때마다 실제로는요, 어떤 일이 생기죠? 계속 뇌의 그쵸. 가속성이 높아지겠죠. 클래식 하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연주 활동을 통해서 악보를 외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보통 나가면은 연주할 때 5분, 10분도 계속 악보 없이 연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반복 훈련과 그 다음에 암기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딱 직관적으로 운동을 봤을 때는요, 그걸 완벽하게 쫓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네. 또 완벽주의가 있어서 본인들이 운동을 완벽하게 끝까지 완수해내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클래식은 일치의 실수도 허용할 수가 없잖아요. 연주에서는요. 그것과 똑같아요. 일단 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하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정말 보입니다. 그게 클래식 연주자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와야 돼요, 일단요. 그렇죠. 와야 돼. 그 문제는 클래식 연주자도 힘들어요, 좀요. 누구나 다. 일단 온다. 일단 오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클래식 연주자고요. 환경이 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CEO 같은 경우는 성공에 대한 의지가 크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도 운동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그 3대 기업 뭐 H그룹의 사장님이셨는데요. 네. 그분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운동 왜 하세요, 사장님?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제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데 거기서 은퇴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자신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내 몸을 잘 가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9시 정도면 주무시려고 하세요. 밤 9시. 그럼요. 밤 9시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주무세요. 쉽지 않은 겁니다. 동창회 안 가고요, 모임 안 가고요, CEO 이런 데 안 가요.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도 많은데도요. 어떻게 보면 절제네요. 사회생활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절제죠. 그리고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세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스님들 예불 시간이네요. 그럼요. 5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본인이 출근해서 해야 될 일을 이미 다 끝내셨어요. 자기 일은요. 그리고 5시 넘어서 이제 운동을 와가지고 운동하셔가지고, 보통 직장인들이 집에서 눈을 떴을 때 그때 운동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오죽하면 해외 출장 가시잖아요. 공항에서 리무진이 오잖아요. 사장님 모시려고. 네네. 안 타요. 그러면 왜 안 타는지 아세요? 운동? 그 차를 타면은 차가 막혀서 1시간 걸리는데 지하철 타면은 30분 내로 오시다고 시간이 아깝다고 바로 공항에서 바로 여기로 오셔서 운동하세요. 운동 시간 내기 위해서 또는 네. 맞추기 위해서. 네, 해외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트렁크도 안 가지고 가세요. 왠지 아세요? 짐 찾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내가 30분을 걸을 수 있는데 거기 대기하면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CEO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서도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보통 직장인이나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정작 운동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있다. 이건 운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삶의 가운데에서 한 발짝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CEO들의 이런 모습을 네. 조금이라도 내가 배운다면, 적용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CEO들이요. 정말 중요해요. 시간이 정말 없을 만큼 바쁜 분들은 자신이 꼭 해야 될 만한 중요한 것을 그 시간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은 다음에 운동을 하려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운동 시간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일과 미팅과 회의를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 낮 12시에 못하니까 결국 새벽 시간이 있긴 한 거예요. 시간을 그래도 마음대로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짐 찾는 시간을 줄이고 짐을 안 가져가고 또는 리무진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네. 옴으로써 그 시간을 아껴서 운동을 하신다는 거는 네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네네. 같아요. 정말 훌륭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CEO들 아주 몇 분들은요, 아주 너무 훌륭하신 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일하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시고 운동하시면서 남는 시간을 봉사활동을 또 하세요, 또. 그러니까 일상인 거죠. 이게 뭐 1년만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15년째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은 일요일마다 일 다 내려놓고 봉사활동만 하세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CEO도 바쁘신데 운동도 바쁘신데 일도 바쁘신데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이 정도까지 계신 분이신데 봉사활동할 시간이 어디 있으세요? 했더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한 건강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있어야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시시하는 바가 크죠. 또.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면 그거는 내 주변까지 밝힐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이런 얘기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세요? 그 부자들이라고 표현되는 머니홀라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런 뭔가 특별한 그 감동 깊었던 비하인드 같은 거 있으면 좀 더 나눠주셔도 좋은데요. 방금 얘기했던 분도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분이었고요. 뭐 배우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확실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부자들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은 운동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운동을 해요. 이 전제 조건을 뒤집어 보세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부자가 될까? 그렇죠. 운동하면 성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공하시고 그다음에 유명하고 그다음에 부자인 분들한테 항상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가까우니까. 근데 이분들이 성공하기 전부터 운동을 했던 분들이세요. 그래요? 갑자기 성공해서 돈이 많아져 시간이 많아서 나 이제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자신의 철저한 자기 관리로 인해서 무명 때부터 또 그냥 일반 사원일 때부터 처음부터 운동을 하나의 중요한 자신의 어떤 신조로 생각하시면서 했던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로 그런 열정으로 또 그런 자기 관리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고 연예인이 된 거죠. 유명한 연예인이요. 저는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운동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시면요 반드시 부자 되시고 성공합니다. 한 예로 이병헌 같은 배우를 말씀드릴까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얼마나 유명한 배우예요. 그렇죠. 저는 운동할 때 놀랐어요. 이분을 보면서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냥 연기만 잘하는 정도의 배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 한 예로 사람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10몇 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해외에도 같이 미국도 같이 가고 일본도 같이 가고 이렇게 여러 나라 홍콩도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가면 영어로 얘기하고 일본 가면 일본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중국말도 할 수 있어요. 몰랐던 부분이에요. 네. 뭐 이병헌 씨가 할리우드에 나가서 영어를 영어 잘한다 하시는 사람들이 거는, 생각하지 그쵸. 이분이 뭐 다른 언어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숨겨놓은 재능이 많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고요. 노력입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네. 노력. 제가 물어봤어요. 친한 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니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저는 이제 방송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제 그 영어 능력을 봤으니까 했더니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내가 데뷔할 때 20대 때부터 해외에 진출하고 싶었어.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20년 동안 영어를 했어. 준비했던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스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우연으로 만들어진 스타가 있지만 그분들은 또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자신이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영어를 막연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준비해왔다는 자체로서는요, 저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운동도 그런 시작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그렇게 운동을 일상화해서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정말 훨씬 더 높다고 당연하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언가를 하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회식? 그럼요. 저녁에 만약에 어느 분이 직장인이 퇴근한 다음에 본인이 운동 다니는 센터에서 저녁 7시, 8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분명히 그 시간이 거기 아니었었으면 친구들과 모임을 했거나 그렇죠. 회식을 했거나 네. 술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 아마 그 시간 외에 무슨 뭐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무슨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대체로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 술집마다 다 직장인들이 피로를 풀려고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성공은 불가능하다. 다른 데 얘기할 게 아니고 대표님도 성공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또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거고 네. 뭘 희생하셨어요? 저요. 저는 뭐 사실 생각해보니까 희생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그만한 희생이라면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걸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웬일이야 삼겹살을 좋아하신다고 갑자기 반전이네 이러는데요. 좋아하지만 먹어본 거는 아마 99년도인가 2000년쯤 그때 먹어보고서 못 먹어봤어요. 26년 동안 뭐 드셔보셨다고요? 못 먹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참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분은 직업이 저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데 저요 삼겹살 무슨 맛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나가면 삼겹살집에서 나는 냄새 맡고 와 맛있겠다 생각도 하지만 그냥 나랑 무관한 삶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사실은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뭐 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먹고 싶지만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것이죠. 뭐 그런 것처럼 음식으로는 나름대로 절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창회나 모임이나 저녁 식사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것도 희생이라고 볼 수 있나? 작년에 제가 저녁 식사 모임에 간 것은 2번 있었어요. 재작년은 몇 번 있었는데 재작년 3번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장례식이 1번 있었어 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저녁 7시에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1년에 보통 2번 정도 꼴.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어떨까요? 친구, 모임, 자리 다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 만나요? 관계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주로 새벽에 사람들 만나거나 아침을 먹거나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아니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요? 조찬? 제가 대신에 풍성하게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요. 예. 내 시간에 맞춰주는 네, 또 그런 그럼요. 거에 그런 대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포기해서 저는 저녁 7시면 항상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8시 정도 되면 시계를 봐야지 잘 시간이 오는구나. 그래서 잠은요, 눕는다고 자는 게 아니거든요. 9시에 자려고 노력하면 10시에 자는 거고 10시에 자려고 하면 어느 순간 12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전쯤 해서 8시쯤은 시계를 보고 항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단순한 삶을 네. 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잖아요. 또는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인 관계가 떨어져서 안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관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자기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죠. 스스로에 대한 어느 정도 내적 성장이나 그다음에 성숙이 없으면 사회적인 관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명함을 수천 개를 받아도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는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몸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지적 능력을 높이든지 너무 많이 공부를 하든지 실력을 늘리든지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이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운동이고 자기 희생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뭐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굉장히 좋아하는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더 코인이란 책을 내셨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내기 전에 또 작년에도 책을 내셨고 그때도 한 3년간 고3의 기분으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너무 또 잘 아시고 머니올라에 나와주셨던 최재천 교수님 같은 네. 경우도 어떻게 그 많은 글과 그 많은 일과 방송을 하시냐고 했더니 저녁 약속을 잡는 일이 1년에 손에 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의 시간을 확보해서 나의 내공과 저력을 쌓아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고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누군가 나를 찾기도 하고 내가 보고 싶어도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라고요? 그럼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저는 그게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도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운동도 외로운 겁니다. 보세요. 운동센터에 가면은요, 나 말고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러닝머신 타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위안을 받죠. 왜요? 나만 외롭지 않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옆 사람이 막 비명지르면서 막 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죠, 속으로는요. 아유,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힘들구나. 사실은 옆에 누군가 없어도 돼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운동하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몸의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외로움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고독이 힘든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절망스럽고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은 그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보면서 나와 같은 고통을 당신도 겪고 있군요. 내가 좀 살만하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실 주고받는 곳이기 때문에 몸의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의 치료와 회복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깊게 가면 스스로도 그런 고독을 즐기면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기는 자만이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가야 되네요. 그 환경에 나를 놓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그거를 또 제가 보고서 에너지를 받거나 나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가는 게 요즘 왜냐면 홈트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물론 홈트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네네. 갈 수 있다면 또 피트니스 센터에 그럼요. 가면 더 좋다고 네네네. 말씀을. 요즘에 트레이너분 만나기 힘들어서 챗GPT나 제미나이 이렇게 AI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침을 받는다. 네네. 근데 꽤 그럴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뭐 제가 챗GPT나 제미나이 사용하지만 제가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서 도움을 받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배웠는데 저희 또 오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운동하고 따라다가 부상을 당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깨나 허리나 무릎. 그쵸? 왜 그러냐면 나한테 맞잖아요. 유튜브가 360도 회전을 보면서 자세한 각도의 범위의 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또 하나 유튜브가 대상하는 바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0명, 1000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분이 20cm, 70cm 무릎이 아픈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 30대의 신체 건강한 사람은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건너듣던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보든 관계없어요. 왜냐면 무엇이라도 부상을 당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몸에 핸디캡이 있다, 몸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상식 같은 것들 네. 또는 운동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검색으로 유튜브로 가서 같이 보면서 대신에 그래도 최소한 트레이너한테 한 번쯤은 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사실은 좀 체크업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에게. 요즘 들어서 특히 홈트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운동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이 생각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지 푸시업 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바이올린을 혼자서 홈트로 혹시 하듯이 바이올린 배우는 분이 있겠어요? 없죠. 그죠? 하물며 테니스도 공 치는 거예요. 네트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런데 테니스를 배우는 이유는 안 다치고 자연스럽게 실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걷기도 배우잖아요. 달리기도 배우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운동 트레이닝을 잘 안 배우려고 하세요. 보통. 네. 되게 위험한 거예요. 다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얻으려다가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20대, 10대 나는 뭐 어떻게 하든 어떤 고난이도의 자세를 하더라도 나는 어깨와 허리가 절대로 안 다쳐 이런 사람이라면 굳이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나는 나이가 들면서 또는 허리가 안 좋아 직장 다니면서 협착증이 있어 어깨가 안 좋아 거북목이야 이런 분들이 자칫 운동을 홈트로 했다가는 오히려 3개월, 6개월 병원 신실을 들면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운동 전문가의 지침을 꼭 받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려요. 홈트를 하거나 또는 챗GPT나 AI를 이용하더라도 네. 꼭 사람 전문가의 그 체크업을 한 번쯤은 받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난 비용이 비싸서 어려워요.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나 가가지고 제가 이런 운동도 하는데 저한테 지금 적합한 겁니까? 이 운동은 하시기에 너무 무리한 운동이었어요. 이 상해 동작이 부상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달 뒤에 와서 조금 더 개선된 체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운동을 다시 또 배워서 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이제 농담 반이지만 진짜인데 강아지 운동 짐이 있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은 운동하자 그러면 따라하지만 얘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2배로 들어서 네. 더 비싼 거라고.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네. 왜 강아지 짐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근데 방금 이제 비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PT를 못 가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표현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를 납득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비싸지만 가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PT가 요즘 왜 이렇게 쉽지 않냐? 왜 이렇게 가격이 네. 만만치 않은지. 네네. 아까 강아지 트레이닝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여기서 좀 해도 되나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강아지 트레이너였어요. 아 진짜로요? 네. 우리가 그 방송 있잖아요. 동물 방송. 네. 거기에 출연해서 저한테 강아지 트레이닝을 시켜달래서 제가 살살살살 별 군데서 다 부르네 하면서 제가 강아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 트레이너를 자청해서 가서 한 적도 있었어요. 확실히 강아지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저도 강아지를 기르고 너무 사랑하는데 강아지들을 운동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강아지가 있어야지만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강아지에 이끌려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가 수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요긴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건강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간만 많으면 강아지 얘기만 1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 다음에 오시죠. 좀 아쉽네요. 좀 다음에 오시죠. 강아지가 주는 우리 사회에 네. 가장 큰 이점이 있어요. 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강아지를 길러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사회 특히 분노와 상처와 분노가 많은 사회에 특히나 더 필요한 거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강아지 얘기 너무 또 강아지 얘기로 말이 하면 또 안 되니까. 꼭 오세요. 강아지 얘기하다가 잠깐 방향을 잃었어요. 지금 뭐 하다가 얘기했죠? 아니 근데 그 비싸다. PT. 자, PT가 레슨 비싸다고 비.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따지면 PT만 비싼 건 아니에요. 필라테스도 비싸요. 그렇게 맞아요. 요가도 그러니까. 비싸고요. 테니스도 비싸고 골프는 더 비싸요. 운동은 다 비쌉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자고. 운동은 비싸다, 레슨이. 네. 그러면 피아노 레슨은 쌀까요? 바이올린도 비싸고요. 첼로도 비싸고 다 비싸요. 1인에게 배우는 레슨은 1인에 대한 인력에 대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만큼의 시간을 쓰기 위한 비용으로서는 사실 PT가 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레슨의 형태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비싼가라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가 비싼 것이길래 비싼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중심권이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청 주변이야, 광화문 주변 이런 데 비싸겠죠. 강남 주변 비싸겠지만은 대체로 그런 데는 시간당 얼마가 될까요?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도 되겠지만은 지역으로 가면은요 5만 원 또는 3만 원도 돼요. 알고 보면 10번에 20만 원도 있어요. 동네 아파트 단지에는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다 비싼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면 비쌀 수 있죠. 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비쌀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나한테 지식을 주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면 비용을 내고서 하시는 것을 저는 마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을 배우는 거, 네. 또 골프를 배우는 거는 네. 마음속에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운동은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할 때는 하는데 안 하면 또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안 하는 이상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평생 음. 투자다.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분 계셨는데 맞습니다. 평생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죽기 전까지는 우리 몸을 가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잖아요. 평생인데 그럼 평생 PT를 해야 되느냐? 뭐 재정적인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해도 괜찮지만 대부분 그것까지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일정 기간만 하세요. 골프처럼 3개월 완성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숏게임 3개월 완성, 뭐 스윙 분석 뭐 이러면 운동도 3개월 동안에 내가 우리 트레이너님하고 얘기를 해서 나는 3개월 동안에 5kg를 빼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5kg를 빼면 거기서 일단은 목적을 이루면은 거기서 레슨을 끝내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포인트 정도만 하셔도 되잖아요. 이건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모든 분들이 운동을 배울 때는 내가 가진 목적, 내가 체중을 5kg 빼고 싶다. 또는 무릎에 통증인데 이 통증이 사라지는 정도까지 내가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될까를 미리부터 얘기해서 2달입니다, 3개월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기간까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끝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리고, 솔직하게.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3개월 정도 열심히 배우다가 3개월 뒤부터는 스스로 운동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습관을 들여주세요. 저에게 습관을 들여주시고 그리고 운동에 대한 미션, 숙제를 주시고 3개월 딱 끝냈을 때는 제가 스스로 어떤 운동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와 능력을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너무 잘 알아듣고 해주실 거예요. 딱 그때만 해서. 네. 너무 솔직하게 사실은 계속 하셔야 돼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센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저희 편에서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여쭤봤는데 많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기초 대사량의 중요성과 향상 방법 네네. 여쭤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벌써 마무리예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1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할 얘기 되게 또 많은데. 오셔야겠네요. 네, 그러겠는데요. 그 기초대사량은 사실 우리 근력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를 생체를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량을 높이지 않으면은 사실 음식을 똑같이 3명이서 먹어도 한 사람은 살이 찌고 한 사람은 덜 찌게 되는 게 바로 기초대사량이 높냐 낮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은 오로지 근력, 근육에만 달려 있습니다. 근육을 많이 늘려야지만 이 근육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빨리 열량으로 소모시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사량을 늘리면 좋은 방법, 먼저 살이 잘 안 찐다. 네.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피로하지 않답니다. 대사량이 늘어나면 그럼요. 피로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수면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대여섯 시간, 뭐 5시간, 6시간 자도 안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평균 5시간을 자요. 나머지 시간은 활동하기 위해서 5시간 자는데 안 피곤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7시간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8시간 자는 거예요. 안 돼. 피곤해.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10시간 자. 네. 그래도 피곤이 안 풀려. 안 그래서 풀려요. 그때부터는 패닉 상태. 어떻게 되지? 내가 하루 종일 자야 되는 거야? 이러는데요. 그거는 잠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은요. 일단 9시간 정도 이상 잤다. 근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요. 이때부터는 근력 문제예요. 이 근력과 근육을 만드는 것이 어디 도움이 되냐?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면역력은요. 오로지 근육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 항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육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구멍에 있는 근육이 세포들이 다 죽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대사량을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근력량에 좌우된다. 이것이 바로 체중을 관장하고 또 나의 어떤 그런 무기력한 스트레스와 약해져 있는 면역력을 네. 높여주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활력 있는 삶으로 안내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스쿼트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칫 살 빼려다가 근육을 잃어버리면 더 큰 낭패니까 근육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들처럼 한번 시연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네.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네, 그동안 운동 한 3개월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엔 아마 시험까지 그렇죠, 그렇죠. 보여드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진짜 1시간 정도 이미 배에서 보내드려야 되지만 아까우니까 네. 어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목적이 아까 말한 체중 감량이나 근력이다 아니면 피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인지 능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우리 뇌의 체계, 다시 말하면 뇌의 가소성이 높아진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성장 인자라는 것이 발달이 되면은 뭐 치매도 예방이 되고 훨씬 더 두뇌도 똑똑해지고 또 명석한 생각이나 또는 창조적인 영감도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연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다는 것은 신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균형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것이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결국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도 수단이고 건강도 결국은 목적이지만 중간적인 목적, 수단일 뿐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니까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거 잃지 않으시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정말 개인으로 돌아가서 네. 3개월에 5kg 정도를 건강하게 감량하고 싶어요. 저 그냥 생활인인데 네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정말요? 그럼요. 감수해야 될 것이 있죠. 그제.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3개월 내에 앞으로 2월이니까 한 5월 즈음에 네. 정말 그 5kg 감량하면은 네. 제가 대표님 다시 모실게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 하라면서요. 혹시 영원히 나올 기회 잃는 거 아니죠?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네, 꼭 하고. 아니 아까 뭔가 그런 걸 해야지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고민해서 생각해 본 건데 그럼 네. 3개월에 4kg를 줄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그건 같고.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성공한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운동만 하시면 돼. 이미 성공하셨으니까. 아, 이 부분이 하나가 지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정말 찾고 있었습니다. 새해에 어떻게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떤 트리거로 저를 좀 더 분발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뜻하지 않게 대표님을 했고 오늘 트리거가 생겨서 네. 정말 3개월에 앞으로 4kg 감량을 건강하게 하면 3개월 후에 꼭 저희 방송에 다시 나와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명 못해 저 들어올 겁니다. 본격 들어와가지고 왜 못 뺐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대표님의 책 또 유튜브 저희가 중간중간 보면서 네. 또 가끔 정말 뭐 뵐 수 있다면은 그런 네. 기회를 얻어서라도 열심히 해서 네. 대표님과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 오늘은 너무 초심자라서 네. 얘기에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그때쯤이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들어간 사람으로서 네. 직접 경험담을 또 가지고 좀 더 와닿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정말 아쉬운 건 대표님께서 삶을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쭤보지 못한 게 아쉬워서 이 부분을 듣기 위해서라도 꼭 건강에 체중 감량과 운동에 성공하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빼십시오. 네, 그걸로 안 되고 저에게 새해 덕담을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래도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렇구나. 새해 덕담은요. 몸이 전부입니다. 몸이 전부입니다. 운동하면 부자가 됩니다. 몸이 전부입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이 전부입니다니까. 그렇죠. 몸이 전부입니다. 네, 저희 건강하고 구독자분들도 건강하시고 네. 대표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 잘 시작하는 방송으로 저희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